안녕하세요. 116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마이스 업종은 아니고 마이스하고는 약간 연관관계가 있는 다른 업종에 계신 분이시지만 저희한테 뭔가 좀 시사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신 분이 계십니다. 와이낫 미디어라고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는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시청자 분이 대부분 다 이 마이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시고 젊은 층도 있지만 또 이제 또 신세대 또 아닌 분들도 계셔갖고 와이낫 미디어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일종의 뉴미디어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와이낫 미디어의 이미준 부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가 미리 알려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그 주제 자체가 40대 프로듀서가 10대 타겟 컨텐츠 프로듀싱 하기로 잡았습니다. 모신 이미준 부대표님이 사실 40대로 보이진 않아요. 40대로 보이진 않지만 40대 프로듀서라고 네. 얘기하시고 계시고 10대들을 사실 이런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0대 타겟의 컨텐츠를 만드시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와이미드 이미준 부대표고요. 네, 좀 프로듀싱 관련된 내용을 조금 강의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일단 주제는 40대 프로듀서가 10대 타깃 콘텐츠 프로듀싱 하기로 정했어요. 아무래도 MZ세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좀 더 특장점을 좀 보기 쉬우신 거는 10대 타겟들이 아무래도 좀 특이 지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 와이낫 미디어가 어떻게 10대 시청자랑 같이 하는지 거기서 네. 어떤 것들을 이제 프로듀싱 할 때 좀 이제 뭐 방식들을 사용했는지 이런 거를 저희 실제 좀 진행했던 프로젝트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 간략하게만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 회사는 주로 잘 알려진 거는 이제 웹드라마를 만드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혹시 보신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자짝사랑 시점이나 일진에게 찍혔을 때가 좀 대표작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웹드라마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요즘에 이제 OTT 많이 이제 보시잖아요. 넷플릭스나 뭐 네. 티빙 같이. 그래서 웹드라마가 이제 이런 OTT 드라마까지 좀 지향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콘텐츠 스튜디오로 좀 지향하려고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좀 만들었던 콘텐츠들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웹드라마 유튜브 중심으로 좀 성장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뭐 카카오 TV나 넷플릭스에 했던 드라마부터 해외에 뭐 일본, 동남아 그리고 뭐 북미까지 이렇게 하는 콘텐츠들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뭐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MZ 세대 타겟으로 웹드라마 회사인데 지금은 좀 글로벌 종합 스튜디오를 지향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10대 타겟을 대상으로 한 거를 설명드릴 건데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가장 심플한 좀 콘텐츠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콘텐츠만 있으면 경계가 없는 세상으로라고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가장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이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시면 사실 ENA라고 뭐 채널 그 전부터 아시던 분도 있겠지만 네네네네네. 대부분은 모르셨을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게 화제가 돼서 ENA 채널로 유입돼서 시청률이 뭐 0점대에서 이제 18% 정도까지 이제 오르는 이제 경이적인 기록을 기록했고, 사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글로벌리 이제 돼서 에미상까지 이제 수상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TV라는 미디어에 이렇게 국한돼 있었고 경계가 되게 많았었어요. TV에 편성이 되지 않으면 힘들고 글로벌도 다 개별적으로 유통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는 넷플릭스만 있으면 사실은 이제 콘텐츠의 힘만 세다면 ENA 같이 모르던 아무도 모르는 채널도 시청률을 18% 기록할 수 있고, 오징어 게임 같이 국내에서 만든 드라마도 이제 세계적으로 흥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영상을 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영상을 잠깐만 이제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에버랜드의 아마존이라는 놀이기구에서 이거를 이제 하는 이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인데 소울리스 잘하고 엄청 유명해져서 조회수가 그 맞아요. 2,300만을 기록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뭐 당연히 뭐 거기 간 사람들은 봤겠지만 지금 뭐 사실은 틱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워낙 네.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제 본인의 콘텐츠만 있으면 뭐 이분이 일반인이었어도 경계 없이 2,300만까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노래는 이분이 만든 걸까요?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요. 원래 요 그 아마존에 가면 저게 다 고정적으로 해주는 그런 이제 멘트예요. 그래서 저분만 하는 멘트는 아니고 아마존의 다른 사람들도 다 고정적으로 멘트를 하는데 이게 좀 더 유명해진 계기가 그전에는 역동적인 동작으로 하는 것들이 한번 붐이 돼가지고 도는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소울리스 잘하고 네네네네. 경력이 4년 차인데 약간 이제 직장인들이 맞아요. 약간 소울 없이 하듯이 예. 이게 읊조리는 게 그래서 되게 이제 인기가 인기가 있어서 네. 소울리스 잘하고 이제 다른 이제 뭐 일반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돼서 이게 화제가 된 사례고요. 네. 그리고 뭐 이것도 잠깐만 보여주면 쇼박스는 최근에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이제 개그 콘서트 거의 마지막 기수에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KBS 개그 콘서트가 끝나고 이제 일자리를 잃었죠. 근데 이제 유튜브에 이런 이제 장기 연애라는 컨셉으로 뭐 영상을 만드는데 이게 조회수가 1000만이 넘고 구독자도 지금 208만 명에서 이제 230만 명 정도 가고 있어요. 사실 예전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런 KBS 같은 대표적인 그런 채널에서 코미디언들이 활동을 했다면 요즘 유튜브로 엄청 많이 옮겨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본인이 직접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직접 극본을 써서 연기를 하는 그런 채널들인데 엄청 화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도 똑같이 보면은 이제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네네. 이게 소리가 공유가 되어 계신 거죠? 소리가 네, 공유돼 있으신데 안 들리시면 한번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소리를 좀 더 키울까요? 네. 네네. 잠시만요. 저는 소리를 키우고 각자 소리를 좀 줄이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리긴 합니다. 네. 이게 스케치 코미디라는 장르인데 보통 이제 개그 콘서트 주로 이제 상황극 짜서 하는 그런 것들을 유튜브로 옮긴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공감을 많이 익히다 보니까 또 이제 아까 조회수 같은 거 말씀드린 것처럼 화제가 좀 됐어요. 이거는 이제 트렌드니까는 좀 짧게만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아예 이제 아까 소울리스자는 에버랜드 광고까지 이제 찍었고 직접 그리고 아까 나왔던 친구는 놀면 뭐하니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 있던 친구들이 아예 이제 기존에 있던 TV 미디어나 광고 시장까지 진출하는 그런 사례가 돼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걸 유명하게 하려면 당연히 TV 특히 이제 프라임 시간대에 출연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엔 반대로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은 사람들을 TV가 오히려 가져가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본인의 콘텐츠만 있다면 사실은 TV나 이런 게 필요 없이 본인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게 보편적으로 좀 공유드리고 싶은 첫 번째 사례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리는 저희 콘텐츠 이야기를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대를 사로잡는 와이너 콘텐츠 이야기라고 이제 주제를 잡아봤는데 아까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뭐 여기 나이들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학교 같은 게 어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청춘물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일진에게 지켰을 때라는 이제 웹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TV 프로그램 시대에 학교 같은 게 저희 일진에 지켰을 유튜브 드라마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대들은 그런 면에서는 TV 프로그램을 사실 잘 보지는 않고 어찌 보면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예전에 TV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TV 프로그램 시대에서 어찌 보면 유튜브 콘텐츠 아니면은 유튜브라 이름도 필요 없는 그냥 콘텐츠의 시대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대학내일에서 만든 캐릿이라는 웹진에서 나온 내용인데 혹시 이 5개 중에 아시는 게 몇 개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네, 틱톡. 첫 번째 거 틱톡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스타일 쉐어고, 세 번째 거는 스푼 라디오고, 마지막 거는 젠니라는 위치 공유하는 그런 기반 서비스인데, 이게 제가 갖고 온 이유가, 다들 이제 뭐 아이를 키우신 분들도 있으면 아시겠지만, 중학생이 다르고, 고등학생이 다르고, 대학생이 다르듯이, 10대랑 20대는 완전히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제가 설명을 이해하시기가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20대에도 없고 10대에만 있는, 저도 젠리라는 저 위치 공유 서비스는 진짜 좀 충격이었는데,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 이제 공유해주는 그런 누구한테 그 공유해요? 앱이거, 친구들한테. 내가 뭐 예를 들면 학원에 있는지 뭐 아니면은 뭐 축구장에 있는지 이런 걸 공유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당연히 이제 비밀에 대한 그렇죠. 부분인데, 네.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비밀을 좀 더 공유 안 하려고 다 이제 막 네. 비공개로 하는 네. 시대인데, 10대 애들은 모든 걸 다 오픈하는, 그래서 어. 내가 여기서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공개하는 그런 앱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충격을 좀 먹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10대랑 20대랑 좀 구분이 되게 확실히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면 더 따르기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가장 인기 있었던 콘텐츠는 일진에게 치켰다라는 웹드라마인데, 저희가 전체 조회수가 한 3억 뷰 정도 한 작품이에요. 시즌 1, 2, 3까지 했고, 내용은 약간 예전에 인터넷 소설 좀 많이 좋아하셨으면 옛날 인소 느낌이 나는 그런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 학교 일진이 있고, 근데 일진이라는 게 진짜 아주 나쁜 애가 아니고 좀 회사 학교에서 좀 잘나고 싶은 그런 친구인데, 네. 그 친구를 요 평범한 여자애가 카톡 후사로 설정을 해서 남친짤로 같이 엮여서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거는 약간 영상을 하나 딱 보여드릴 건데, 짧으니까 끝까지 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 오디오 공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잠깐만요. 오디오 공유가 된 것 같은데 소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소리를 저희 쪽에서 제가 키우긴 했는데, 네. 네. 아예 안 그게 들리실까요? 오디오 공유라기보다는 마이크를 타고 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네. 그럴까요? 제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나와갖고 전 자막을 읽고 있었었는데 아, 소리 공유가 또 따로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소리 공유가 잠시만요. 다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들리실까요? 아, 예, 나오나요? 예. 아, 네네네네. 문 부서지겠다 임마. 너 같으면 안 빡치겠냐? 뭐 나도 하트. 간도 크네. 우리 현우 사진을. 야, 걔 이름 뭐라고? 이름은 모르고 번호는 알아냈어. 당장 쓰워. 내 핸드폰. 시동 간다. 너냐? 내 여자친구가? 그래서 이게 이제 너나 내 여자친구라는 그 멘트가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그 10대 친구들이 댓글만 저희가 10,000개 이상 달렸는데, 뭐 이렇게 노는 거예요, 같이. 너냐 내 여자친구냐, 뭐 너냐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해서 1시간만 봤다든지 댓글 달고, 뭐 시즌2 가보 정지해라, 뭐 여자들은 꼭 친구들하고 같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10대들은 단순히 영상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댓글놀이 같이 이렇게 대댓글 달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또 배댓을 먹기 위해서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 댓글 자체도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도 그 너나 여자친구라는 그런 약간 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사가 요 콘텐츠에 대해 기여를 해서 이제 뭐 조회수 아까 1,000만 이상 기록을 했고, 그런 걸 10대들을 타겟으로 기획했을 때는 어찌 보면 그렇게 좀 꽂히는 그런 워딩이나 같이 그 대댓글이나 댓글 달 수 있는 참여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워딩들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면서 기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만들 때 그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게 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거죠.
그 시나리오 쓸 때부터 저 워딩은 무조건 먹힌다고 생각하고 애들이 저 마지막에 딱 저 워딩을 넣은 거예요. 저희 이제 PD들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PD들이 그 기존에 제 웹드라마를 기획할 때 TV는 보고 이제 끝나는 집에서 보니까 이제 거실에서 보니까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저희 콘텐츠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댓글을 다는 그런 것들을 애들이 본인들도 다 콘텐츠 소비자여서 잘 알고 있어서 본인들보다 10대들은 더 그런 소비가 철저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해서 처음부터 댓글이 많이 달릴 수 있도록 그런 저러한 이제 좀 어찌 보면은 꽉 꽂히는 그런 워딩을 이제 많이 이제 대사에 많이 녹여내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실제 댓글이 많이 달리면 아까처럼 참여도가 되게 높았고 실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서 유튜브 상에서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이제 10대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이게 언어적 친화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저희 카톡을 쓰면 40대들끼리 쓰는 언어는 약간 옛날 이제 언어잖아요. 10대들이 쓰는 언어는 10대들 방들에 들어가 있어야 사실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언어가 되게 가까워야 콘텐츠적으로 좀 가깝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PD들이 기획할 때 뭐 대본이 나온 다음에 실제로 진짜 10대들이 쓰는 언어나 20대 초반에 쓰는 언어로 워싱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야 콘텐츠가 올드해 보이지 않고 어찌 보면 10대나 20대한테 가까운 자기들하고 되게 가까운 콘텐츠로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전혀 몰라서 여쭤보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배우 하는 친구들은 네. 유명한 애들인가요? 저희 출연할 당시에는 신인들이 많고요. 근데 아까 잠깐 나온 친구들 주현영 배우라고 저희를 지나고 나면 이제 TV 미디어나 이렇게 진출해서 이제 유명해진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 중에 최근에 가장 유명한 친구는 주현영 배우라고 SNL 코리아에 최근에 나와서 엄청 유명해진 친구고 우영우에도 나오는 친구인데 이게 그런 배우의 유명세로 뜨고 이런 건 전혀 아니네요. 그렇죠. 저희는 오히려 다 신인들이고 오히려 배우 유명세라기보다는 이제 10대들하고 가깝게 느끼는 그러니까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은 좀 멀잖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자기랑 가까운 형 오빠 같은 느낌이 있는 신인 배우들일 경우에 더 반응이 좋은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특이점은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본편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하인드 클립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찾아봐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TV 콘텐츠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비하인드 클립들을 되게 많이 생성해서 어찌 보면은 또 더 가깝게 그것도 똑같이 느껴지기 위해서 본편뿐만 아니라 비하인드 클립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공유해 주려고 노력을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일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일 텐데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와칭만이 아니라 플레잉하는 거를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콘텐츠에 직접 참여하고 본인이 팬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을 같이 많이 하는 걸 좋아해서 저희가 이제 시즌 1이 끝난 다음에 약간은 이제 뭐 PD들이 직접 말 거는 것처럼 이제 저희 이제 요 일진에 시켰을 때 팬들 애칭이 꼬부기들이라고 애칭이 있었는데 이제 꼬부기들 시즌 2는 너희들 손에 달려 자신 있어 하면 댓글이 이제 15,000개 날 것처럼 자신 있다 내가 시즌 2 기다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 팬이라는 걸 드러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콘텐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주고 시즌 1 때는 동해에 있는 한 중학교에 이제 실제로 이제 예전에 스쿨아트처럼 저희 팬들이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진짜 신인들이라 다 이제 모르는 친구들인데도 거의 이제 진짜 스타들이 온 것처럼 엄청 환호해주고 그리고 팬들이 어찌 보면은 입덕 영상 같은 걸 직접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팬들이 만드는 팬메이드 영상 같은 걸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유튜브에도 만들고 뭐 틱톡에도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굿즈 같은 걸 만들면 본인이 굿즈를 사서 그거를 예를 들면 꼬부기 이런 이제 그리톡 이런 걸 달고 다니고 자기가 팬이라는 거를 아이돌하고 똑같이 팬이라는 걸 드러내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좀 콘텐츠 프로듀싱에 적용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거를 이제 연장선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리얼아이 로맨스라고 아예 이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술고등학교 중에 서울예술고등학교랑 한림예고가 양대 산맥이에요. 그래서 이제 졸업여행, 고3 졸업여행에서 서로 꽈팅하는 이런 이제 로맨스 리얼리티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서공예랑 한림예고랑
3대 3으로 학교팅을 하는 아. 이러한 이제 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되게 사실 콘텐츠를 10대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보통은 이제 40대항을 만들면 본인이 진짜 40대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를 그대로 전파하면 대부분 프로듀싱에 근접하거든요. 네. 10대는 자기가 생각한 거는 하면 안 되고요. 저희는 10대가 아니니까 네. 어떻게 콘텐츠들을 반응이 오는지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제 관찰하고 되게 나 머리 재밌었어요. 괜찮냐? 너 머리 나 왜 이렇게 됐어? 응. 됐어? 내가 좀 어. 문제인데? 아니 너 됐어? 됐어. 이게 경주에 거기 이제 놀이공원에 가서 이제 같이 나온 장면인데 완전 일반인이잖아요. 네. 근데 댓글에 진짜 일반인인데도 엄청 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하듯이 최근에 뭐 환승연애 같은 거 보신 분들 있으면 환승연애도 일반인인데 엄청 네. 이제 자기가 덕질을 하고 네네. 그리고 옛날에는 TV 프로그램에서 정해준 그런 관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뭐 우리 결혼했어 하면 딱 둘이 붙여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그 관계를 하는데 요거는 10대들이 되게 자기 주도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미는 친구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되게 소수파라도 애정을 표하고 그 소수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기 뭐 준혁 체험판 이렇게 죽는다면 다른 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자기네들이 어찌 보면은 개입을 하면서 하고 실제 팬스타그램도 만들고 이거에 대한 것들이 뭐 10대들은 단순히 아까처럼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애정을 적극적으로 지금 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를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출연자들도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졸업 여행을 떠난 거기 때문에 20살이 딱 20살이 되고 2월 달에 여행을 떠난 거예요. 네. 이 친구들이 이제 20살이다 보니까 저희 때랑 다르게 콘텐츠를 지금 생산하는 친구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이제 출연한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그 사진도 올리고 자기 SNS에. 네, 홍보도 하고 네, 리얼아이 19화 보러 오라고 홍보도 하고 네. 그리고 본인이 진짜 유튜버 활동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예전에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또 타겟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30대, 40대 이제 여성이나 이런 타겟이면 출연자들도 대부분 30, 40대면 그들은 이제 그냥 출연자에 그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친구들은 출연자이기도 하면서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홍보하기도 하는 적극적인 친구들이어서 10대나 아니면 좀 이제 10대, 20대 초반에 있는 친구들 관련된 프로듀싱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콘텐츠를 그냥 생산한다, 그냥 만든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도 스스로 콘텐츠 생산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약간 기획을 하거나 프로듀싱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여할 수 있게 저 친구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네, 저 출연자들도 친구들. 이제 10대, 네. 20대이기 때문에 네. 출연자들도 참여를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이러한 조금 그런 이제 인사이트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리얼타임 러브라는 웹 시트콤을 완전 10대 타겟으로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예고생들이 반응이 되게 좋더라. 네. 아무래도 이제 10대들이 좀 예고생들은 반 연예인이니까 얘들이 아이돌이 될 수도 있는 친구들이고 그러다 보면 되게 선망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약간 연애 리얼리티니까 저희가 재밌는 걸 발견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거를 완벽하게 이제 드라마화하진 못하니까 아예 드라마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18세 예고생들의 웹 시트콤이라고 해서 리얼타임 러브라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 콘텐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듀싱 방식들을 좀 적용했어요. 리얼타임 러브는 처음에 완벽하게 TV 프로그램을 하듯이 기획을 한 게 아니라 10대 시청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콘텐츠를 같이 시청자들하고 10대 시청자들하고 개발을 하겠다. 내용이 그럼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어서 설명드릴 건데 조금 내용이 이제 바뀌게 돼요. 일단은 처음에는 약간 컨셉만 하이틴 1일 드라마 같은 걸 만들어 보자. 그리고 아까 서공예나 한림예고가 인기가 있었으니 걔네들의 1학년 버전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아까처럼 참여들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니 10대들이 리얼타임으로 놀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제공하자.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인스타그램, 가상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예고생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설계들을 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가장 저희가 의견을 반영한 게, 원래 저희가 시즌 4까지 했는데, 시즌 1에서 남자 주인공이 아까 앞에 있던 요 네. 오른쪽에 있는 친구 남자 네. 주인공이었어요. 되게 모델처럼 생긴 잘생긴. 네. 근데 시즌 1을 저희가 끝나니까 네. 또 잠깐 영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마. 그래서 요 친구가 문해찬이라고 저희 극중 역할이고 지금 최현욱이라는 배우인데, 네. 혹시 25, 21 보셨으면 거기 나왔던 친구예요. 요즘 엄청 유명해졌어요. 아, 거에서 데뷔를 했는데, 근데 여기가 아까 이게 시즌 1 마지막 화인데, 마지막 화에 이 친구 원래는 이제 주인공이 아니고 네. 여자 주인공의 남사친 역할이었어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그 주인공이 인기가 있을 줄 알고 밀었는데, 이 친구가 엄청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예찬, 홍현, 존버 뭐 이어지면 안 되냐. 오. 그래서 저희가 그 10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즌 2 할 때는 남자 주인공을 이 친구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시즌 2 때 엄청 저희가 대박이 났는데, 그러니까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TV 드라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가끔 뭐 저희가 1일 연속극 같은 경우는 또 시청자 게시판에 또 반응을 해주잖아요. 네, 10대들은 훨씬 더 이게 유튜브 상이기 때문에 더 이게 더 긴밀하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면 되게 좋아해서, 이제 저희가 남사친 친구를 둘이 이제 약간 가상연애 하는 그런 컨셉으로 바꿔줬더니 이제 시즌 2때 엄청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시즌2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연애 중, 그래서 커플 계정을 만들어서 실제로 인스타 라방도 해주고 유튜브 커플 브이로그 같은 걸 해서, 어찌 보면 자기네들도 직접 하는 거니까 홍코도 가고, 그래서 10대들이 하는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반영해주는. 그 라방을 할 때는 우리 둘이 진짜 연인인 것처럼 라방을 하는 거예요? 그쵸, 네. 오. 가상으로. 네, 가상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박시영이라는 배우인데, 여기서는 홍현 역할이니까 홍현이라는 역할에 몰입해가지고 라방인데. 네네네. 그렇게 해주고, 실제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그런 면에서 얘네들이 그거를 이 안에를 아예 하나의 세계가 실제 있는 것처럼, 요즘에 멀티버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10대들이 여기서는 실제로 얘네들은 존재하는 애들처럼 대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 콘텐츠 속 캐릭터는 모른 척 해주는 매너라고 쓴 이유가, 실제로 얘네들이 이제 그 200일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일 쉐어랑 같이 협업해서 자기 남자친구 200일 선물을 골라주자라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했었었는데, 이 친구도 자기가 원래 홍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박시영이랑 배우인데, 자기가 이제 박시영이랑 배우는 그 동생이 없는데, 여긴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동생 물어보니까 동생이 없다 보니까 정신 차리라고, 넌 홍현이라고. 너는 동생이 있다. 그러면 얘가 맞다, 나 홍현이지. 그러면서 야, 여기는 오히려 그냥 그런 거를 같이, 여기서는 이 친구를 이제 홍현으로 대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200일 선물도 같이 골라주고, 200일 선물을 같이 고르는 것도 브이로그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에 있는 그런 이제 계정에 똑같이 이 친구들이 실제로 지금 커플인 것처럼 대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주고, 어찌 보면 10대들은 저희랑 다른 세대여서 진짜 이미 멀티버스 속에 되게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실제 이제 드라마 속 커플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공존하고 있는 커플처럼 이제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아주고 라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10대들은 진짜, 20대도 이렇게 하긴 되게 힘들거든요. 10대들은 되게 특이한 그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도 홍현, 문예찬 본체가 직접 사귀냐, 뭐 그래서 얘네들의 실제 본체 이야기를 또 이제 궁금해해요.
아, 네. 네네네. 왜냐면 이제 웹드라마 그치. 속의 이야기에 다시 놀았는데 네. 놀다 보니까 얘네들 네. 애정이 진짜로 생기니까 또, 예. 얘네들이 또 진짜는 어떤 어, 친구들인지 되게 또 어, 궁금한 거예요. 어. 또 아이돌들도 아이돌을 10대들이 좋아하면 그들이 이제 각각 캐릭터 있지만 얘네들이 원래는 어떤 생활을 그치, 하는지 그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또 어,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랑 같이 이제 아이돌은 약간 진짜 아이돌로서의 캐릭터가 있는데 얘가 네. 아이돌이 아닐 때 네. 본체는 또 어떤지 또 어, 궁금해하는 어, 그래서 현실 세계와 얘네들의 이런 이제 그 배우 세계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좀 10대들인 것 같아요. 음, 저희는 이제 그런 구분이 잘 안 돼서 어, 이제 뭐 약간 일일 드라마에 나와서 되게 악역을 하면 현실 세계에서 욕을 저 막 먹잖아요. 때리고 막, 예. 예, 예, 10대들은 완벽하게 구분해서 예, 이제 어, 여기서 만나면 배우로서 대우를 또 해주고 네, 어, 그래서 팬미팅 같은 걸 해봤을 때도 어, 거기서는 또 철저하게 또 배우로 대응을 해주고 네, 어, 되게 어찌 보면 완벽하게 본체라는 용어가 어, 약간 있듯이 구분을 하고요. 음, 뭐 그런 거 많이 좀 들으셨을 텐데 10대들은 그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하고 유튜브에서 검색한다. 네네네네. 네, 그런 거와 같이 10대들이 유튜브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이제 무슨 네이버 카페처럼 커뮤니티 페이지처럼 많이 써요. 어, 네, 그러니까 댓글에서 이렇게 정보들도 다 공유하고 요즘은 10대들은 유튜브 자체를 뭐 단순히 그냥 영상 플랫폼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서치 엔진으로 완전. 네, 아예 이제 소셜 그런 채널처럼 쓰고 음, 거기에서 저희가 동료 평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실제로 거기에서 댓글에 아까처럼 참여도 하고 어, 본인들을 댓글들을 편집해서 영상을 해주면 그거에 어, 대해서 되게 감동도 하고 어찌 어, 보면은 영상만을 소비하지 않고 어, 이렇게 참여 요소들을 많이 써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런 프로듀싱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정도는 그래도 저도 이제 당연히 이제 오래된 플랫폼이기도 하고 네, 이해도를 많이 높여놨는데 네, 가장 어려운 게 이제 틱톡이에요. 네, 예, 틱톡을 직접 이제 뭐 계정을 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뭐 직접 영상을 이렇게 올리거나 이런 분들 많이 아무래도 요 들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기도 그쵸. 한데 네. 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영어로 루머가 뭐지? 루머? 나 지금 뭐 할 건데. 영어를 쓰면 좀 더 똑똑해 보일 것 같아서. 아, 근데 영어로 루머가 뭔지 모르겠네. 뭐지? 이게 이제 극 중에서 나온 영상인데 네. 아까 말했처럼 10대들은 와칭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답을 이제 써주는구나. 댓글 참여 정도는 레벨 뭐 원 정도죠. 뭐 댓글 네. 참여니까. 근데 네. 댓글 참여에 그치지 않고 아까처럼 콘텐츠를 재생산해요. 응. 요걸 보시면 영어로 루머가 뭐지? 루머? 나 지금 뭐 할 건데. 영어를 쓰면 좀 더 똑똑해 보일 것 같아서. 아, 근데 영어로 루머가 뭔지 모르겠네. 뭐지? 그래서 그게 약간 아, 틱톡에서 이렇게 오디오를 가지고 따라할 수 있는 공유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더빙 영상을 만든 게 저희 당시에 한 이제 720건 정도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팬들도 해외에서도. 엄청 네. 많이 따라를 했었고요. 근데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3, 40대들은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문화적 격차가 살짝 있는 편인데 네. 10대들은 사실 진짜. 틱톡이라는 어. 플랫폼에서는 거의 다 비슷한 활동들을 해서 문화적 격차가 되게 거의 없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서 저 친구가 이제 한국말로 얘기했잖아요. 영어는 네, 뭐. 그럼 저 외국인들은 자막 통역, 요즘에 틱톡 자동 아, 자막 기능 이런 걸 다 제공하기 때문에 저도 네네네. 지금 말하는데 아까 오디오 공유가 하니까 지금 영어로 자막이 막 뜨거든요. 아, 네, 요즘에 워낙 음성 인식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아, 그걸 그대로 이제 사실은 이제 자동 자막 같은 걸 해주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 외국 사람들도 똑같이 이걸 이해하고 굳이 어, 뭐 자막을 달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약간 어, 틱톡은 뭐 동남아 뭐 일본 등지도 엄청 인기가 많아서 예, 그렇게 어. 많이 이제 그 참여하는 야, 활동, 직접 해보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음, 이제 2022년에 틱톡이 저거 이제 만들었던 거는 이제 2021년까지였는데 음. 1년이 더 지나니까 틱톡이 더 활발해진 거예요. 네, 요새. 그래서 요즘은 진짜 뭐 틱톡을 그래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틱톡이 뭔가 했을 텐데 네.
그리고 얘 최근에 또 맞아요. 유튜브도 틱톡을 따라해서 유튜브 그쵸. 쇼츠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인스타그램도 만들고. 네, 맞습니다. 네네. 인스타그램도 릴스라는 걸 만들었고요. 네. 이게 저희가 옛날에는 TV 본방을 봤어야 됐잖아요. 본방 네. 가수. 아니면 어쨌든 뭐 본방 가수는 안 하더라도 본편을 봐야 됐고, 근데 요즘은 10대들은 본편을 다 안 보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수리람 같은 거 최근에 나온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아, 맞아요. 예, 한 방에 몰아보기 요약본. 예, 예, 예. 그렇다고 이게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3시간짜리인데 3시간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네. 1시간으로 요약된 걸 보면 나는 다 봤다. 응. 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 쇼츠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본편을 안 보고 그냥 유튜브 쇼츠에 있는 내용만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되는 내용만 봐도 다 이 내용을 봤다라고 이해하는, 그러니까 본방을 굳이 보지 않는, 그래서 쇼폼 콘텐츠 소비 시간이 엄청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이돌들도 이건 진짜 잠깐 보여드릴 건데,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네, 그래서 예, 이 친구들이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세라핌이라는 하이브 네. 나온 걸그룹인데, 예, 예. 요즘 친구들은 그 서로 같이, 여기 또 뉴진스랑 세라핌이 다 하이브인데 같이 이렇게 똑같은 그 춤추는 거를 틱톡에서 같이 서로 해주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해요. 예전에는 이제 뭐 음악 중심 같이 이런 그 TV 방송. 채널에 홍보로 나갔었는데, 요즘에 이 틱톡에 서로 이런 이제 약간 핵심 춤 장면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틱톡이나 10대들한테 하려고 하는 이제 것들이 당연히 매니지먼트사들, 네,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아예 이제 틱톡에 맞춰서 또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아까 저희가 이런 프로듀싱들을 아까처럼 이렇게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10대들은 콘텐츠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틱톡에 좀 더 적합하게 약간 비트를 이용한 비트 상황극 같은 그런 저희가 틱톡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틱톡한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사춘기 풀어보는 작품인데, 잠깐 이것도 이제 보여드리면, 배고파. 날씨도 좋고, 춤도 좋고, 마라탕 먹기 딱 좋은 날이네. 나 오늘 속 안 좋은데. 속 아파? 공부도 안 되고, 우울하고, 마라탕 먹기 딱 좋은 날이네. 아치냐? 마라탕에 하다 보면 뭔 내용인지 이제 저희는 모르잖아요. 마라탕 홍보? 예? 마라탕 홍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거를 이제 항상 드라마를 만들거나 이러면은 내부 시사를 하는데, 저희 대표님도 저도 그렇고 이거는 평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콘텐츠가 이게 재밌는 콘텐츠인지. 그러니까. 네. 근데 아까처럼 10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찌 보면 직접 본인들이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 댓글 참여한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태그되는 사람이 마라탕 싸야함이라고 하니까 댓글이 6,479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완성이 되게 돼서 스토리가 꽉 짜여진 콘텐츠가 당연히 뭐 웰메이드 드라마를 생각하고 영화를 생각하는데, 10대들은 그런 게 아니라 파편적으로 딱 이건 마라탕 이야기다 라는 것만 명확하게 이해해도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참여 포인트가 어찌 보면은 스토리의 전개성이나 개연성보다 중요한, 그래서 진짜 이제 1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얘네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근데 요거를 저희가 그 기획한 PD가 이걸 한 이유는 이제 10대들이 비트를 가지고 갖고 노는 상황 같은 걸 많이 한다는 것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그냥 이게 될 거라고 기획을 한 게 아니라 이미 10대들은 비트 가지고 상황 같은 걸 많이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희가 좀 더 전문적으로 사실 만들어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배고파. 날씨도 부분인데, 좋고, 좋고, 마라탕 먹기 딱 좋은 날이네. 나 오늘 속 안 좋은데. 속 아파? 공부도 안 되고, 우울하고, 마라탕 먹기 딱 좋은 날이네. 아치냐? 마라탕에 탕 먹고 말았다. 마라탕에 중독되고 말았다. 결국엔 너도 마라탕을 먹게 되고 말았다. 마라탕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하게 되고 말았다. 여기서 뜯어, 공주 찌려, 수저 따라, 뚜껑 벗겨, 쿵쿵하, 쿵쿵하. 너무 행복해.
중독되고 중독되고 말았다. 요 결국 부분을 너도 마라탕을 먹게 되고 말았다. 저희가 마라탕 없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 좀 못하게 참여했으면 되고 좋겠다고 말았다.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따라할 잘 거. 동작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근데 저희가 생각한 거대로 딱 쓰는 건 아니고 이게 여기에 저희가 그 영상들을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네. 그러면은 이게 마라탕에 딱 맞고 말았다는 거를 거기 자기 좋아하는 배우나 아이돌 이름을 넣어서 은빈총에 딱 맞고 말았다. 아, 네, 뭐 아. 장원이 형 총에 딱 맞고 말았다. 아. 총에 딱 맞다는 게 자기한테 딱 약간 네네, 꽂혔다, 완전히. 네. 그래서 뭐 어. 저희가 딱 이거를 완벽하게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어. 저희보다 더 창의적으로 어.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나 아이돌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창작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유행을 지금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당시 248개 동영상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 300개가 넘어가지고 계속 지금 따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0가지 정도 그런 네.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발전된 게 진짜 보기만 한 건 진짜 노잼인 게 더 확실해졌다. 틱톡에서는.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는 더빙은 그냥 따라하는 정도였잖아요. 그쵸. 네. 더빙 영상을 그냥 똑같이 하는 건데 이건 아예 본인들이 자막도 달고 그치, 바꿔서. 재창작하는 수준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는 다 10대들 스스로가 콘텐츠를 재창작하는 그런 레벨의 친구들이라는 점을 프로듀싱 할 때 좀 이해하는 그 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10대들 같은 거를 이제 프로듀싱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제가 막 설명드린 것처럼 잘 그래도 조금이라도 따라가겠다고 생각해서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콘텐츠를 만들 때 약간 원칙이 이제 저나 대표님이 최종 컨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10대나 20대 가까운 20대, 30대 PD들이 이 콘텐츠에 대한 기획은 이렇게 만들기 좋겠다고 컨펌을 해오면 저희가 나중에 시사할 때 그냥 뭐 이거가 이제 사업적으로 어떻게 되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 정도만 나누고 콘텐츠를 저희가 막 의견을 내서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당연히 이제 20대 친구들도 10대를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40대인데 아예 안 되죠. 아예. 10대 아까 그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보다 보면 그래도 이런 점에서 반응들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 딱 보여드린 것처럼 저런 거 반응들을 이제 설명드린 걸 보면 왜 10대들이 저런 걸 좋아하는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약간 알 수는 있거든요.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는 딱 그대로 쟤는 저런 사람들이구나. 10대는 특이하다. 다른 인종이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프로듀싱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좀 영타겟에 뭔가 어쨌든 여기서는 또 직접 기획을 해서 뭔가 컨벤션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시려면 그쵸. 물론 이제 그 네. 타겟들을 한번 설정하시잖아요. 타겟이 좀 더 영타겟이라고 했을 때는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막 다 설정을 하는 것보다는 와서 그들이 좀 채울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기획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얼추 좀 40분. 네네네. 자, 시간도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네. 아니, 제가 지금 보면서 사실 머리가 되게 복잡한데 네네네.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우선 먼저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마지막에 그 마이너스에 있는 20, 30대 PD들이 컨텐츠에 대한 컨펌을 하고 그럼 네네. 부대표님이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업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정도만 조언을 하신다 얘기하셨는데 네. 그래도 사실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하시는 네. 분들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가 이해가 잘 안 되면 네. 그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내는 방식도 이제 TV랑 좀 비교해 설명을 드릴게요. 네. TV는 보통 되게 잘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보통 봄하고 가을에 주요 편성들을 결정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TV는 학기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획안이 엄청 나오겠죠.
다양한 의견을 네. 거쳐서 네. 이게 진짜 성공할 것에 대한 엄청난 그런 토론과 네. 그리고 이게 돈을 벌 수 있을 거에 대한 네. 재무적 검토와 네. 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는데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딱 반응을 볼 수 있는 아까 이제 보여드린 리얼타임 러브 같은 경우는 시즌 1 같은 경우는 되게 적은 예산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아. 네. 왜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재무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 네. 예를 들어 10억짜리 콘텐츠를 만드는데 네. 이렇게 할 수는 그쵸.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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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다 이제 보신 영상들을 아. 보시면 딱 봐도 엄청 돈이 많이 들었을 콘텐츠 많이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콘텐츠는 어찌 보면은 좀 더 이제 아. 저예산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래서 반응을 보고 그러면 아. 저희가 그때 기준을 세웠죠. 예, 네. 예를 들면은 조회수가 100만이 넘으면 히트 콘텐츠로 해서 더 만들게 해준다. 네네네네. 아, 네. 그러면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기획한 친구들이 네. 아까처럼 네. 저런 뭐 너냐 내 여자친구가 하면 터질 것이다. 근데 저는 그거 보고 터질까 그랬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끝났어요. 이제 네. 방영이 됐어요. 네. 댓글이 댓글이 쫙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0,000개 이상 달렸는데 네. 다 너나 내 여자친구 얘기밖에 그거, 없어요. 그럼 저도 뭐 되는구나. 10대는 잘 모르지만 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너네들이 말한 게 먹혔다. 이게 맞다. 그럼 시즌2를 이제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두 번째는 우리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틱톡 이야기한 쇼폼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네. 뭐 수리남이고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거를 네. 본편 다 보는 게 아니라 본방 네. 사수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요약판으로만 보니까 네네. 점점 이렇게 영상이 됐던 뭐가 됐던 길게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저도 똑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전 당연히 이제 그 옛날에 이제 TV 드라마 막 70분짜리 막 네. 영화 이런 거를 잘 보던 사람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잘 봤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쇼츠로 막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네. TV 프로그램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네. 저조차도. 그리고 근데 네. 네. 제가 그걸 지금 보면서 저희 네. 이제 컨벤션이나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종류의 컨퍼런스 참석해 보셨겠지만 되게 세션이 길잖아요. 길전에. 발표 시간도 길고. 네. 네. 그게 대폭적으로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네. 저런 친구들이 이제 언젠간 저희 쪽으로 넘어올 텐데 네. 저들이 이미 이게 익숙해진 시간대 자체가 막 몇 분으로 끝나 있으면 이거 뭐 발표를 20분, 30분도 이제는 앉아서 듣기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지금. 뭐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어느 정도 집중력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연구 결과가 좀 나온 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10대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2시간 동안 앉아서 보는 걸 엄청 힘들어한다라는 연구가 있었다고 봤었어요. 네. 네. 왜냐면 2시간 동안 핸드폰을 손에 안 쥐고 네. 네. 2시간 동안 영화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일이 네. 엄청 고역인 거죠. 네. 저희야 뭐 너무 익숙한데 네. 영화도 2시간을 못 보면 세미나는 진짜 못 하겠네요. 그쵸. 2시간. 그래서 집중력이 좀 저희 때랑은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무래도 이제 책을 보고 아까처럼 영화를 보고 네. 적어도 그 시간 동안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거 훈련이 돼 있는데 네. 10대 친구들은 아까처럼 1분짜리 영상, 3분짜리 네. 영상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뭐 아까처럼 뭐 실제로 근데 최근에 30대 40대 분들도 많이 하시다는데 아까처럼 요약본을 보는 게 아니면 2배속 네, 맞아요. 것들 많이 저도 해요. 사실 유튜브 볼 때 속도 빨리 해놓고 보거든요. 네, 아니면 건너뛰기. 네, 그쵸. 건너뛰면 5초씩 건너뛰니까 네. 그게 이제 TV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네, 그쵸. 그런 시청 경험들 이런 아. 것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실제로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네. 우리 10대들이 이제 언젠가는 걔네들이 조금 있으면 20대가 될 테고 네, 지금 그쵸. 10대 이하 애들이 올라오게 되면 네. 걔네들의 또 트렌드에 맞춰서 컨텐츠를 제작을 계속 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 중에 10대들의 트렌드를 좀 반영해서 걔네들 20대가 됐을 거를 좀 반영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어요. 10대들 때는 틱톡만 보다가 희한하게 20대가 되면 그 친구들이 넷플릭스를 되게 많이 본대요. 네, 그렇대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10대 때와 20대 때 즐기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금방 바뀌는데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넷플릭스를 보더라도
그 넷플릭스를 고르는 그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아.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아까처럼 이제 요약본을 좀 봤는데 네. 재미있어. 예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본편을 넷플릭스 본다든지. 보고. 네네. 아. 그리고 이제 지구 오락실이라고 나영석 PD가 최근에 한 네네네네네. 예능이 있어요. 네. 이렇게 좀 아시는 걸로 빗대 네. 설명드리면 저희 콘텐츠보다는 훨씬 더 편하실 테니까. 네. 지구 오락실 같은 경우에 TV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근데 TV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TV 프로그램 언제 하는지 아, 모르거든요. 맞아요. 예.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보고 맞아요. 걔네들 4명의 캐릭터들에 대한 인지가 되게 확신하면 근데 아. 진짜 이제 그거를 인지를 많이 하면 그러면은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방이나 본편보다는 쇼클립의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쇼클립만 존재하진 않을 거예요. 네. 다시 이제 본방을 보는 이런 사람들과의 이런 연결고리를 하는 것들은 어쨌든 10대, 20대들이 아닌 어찌 보면 30, 40대 분들이 좀 해줘야 되는 일. 그런 제가- 면에서 나영석 PD가 그런 걸 네. 되게 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이게 그러면 지금 와이낫 미디어나 이런 데서 만든 컨텐츠들을 유튜브라든지 틱톡에다가 보내시는 거잖아요. 저희 기본적으로는 틱톡과 유튜브를 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각 OTT, 플랫폼. 예, 네, 네, 그러니까 OTT 에 TV나 올리시는 넷플릭스 같이, 네, 네. 그러면은 이미 그러니까 내가 그런 OTT에다가 이미 뿌려버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컨텐츠와 관련된 전시회가 있어요. BCWW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비슷하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BC따따 있잖아요. 네. BC따따는 거기서 원래 갖고 있는 뭐 이런 제작사들이 컨텐츠 갖고 네. 와서 그거를 네. 이제 해외에다가도 팔고 뭐 네, 저작 이런 건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OTT 같은 거에서 유통이 돼버리면 네. BC따따 같은 거는 전시회가 존재가 필요 없어질까요?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컨벤션 분들이라고 하셔서 네. 사실 이제 비슷하다 같은 게 해외에는 이제 밉TV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실제로 다이렉트 매칭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도 지금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당연히 현장에서 만나서 네. 영상을 온라인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실제 현장에서도 영상을 확인하고 미팅을 하는데 네. 지금은 다 트레일러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다 온라인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영상이 OTT에서 이미 다 영상을 봤기 돌아가죠.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이미 알고 그러면 이제 미팅을 이제 줌으로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러면은 꼭 비시땄다 이럴 때가 아니더라도 그쵸. 이제 네. 하는 거죠.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저희도 아까 형처럼 그러면 쇼츠만 볼 거 아니냐라고 네. 하면 본방을 꼭 봐야 되는 네. 그런 지점을 만드는 거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유튜브 쇼츠나 틱톡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따지면 OTT가 컨벤션의 오프라인하고 비슷한 개념이 될 것 네, 같아요. 그쵸. 네. 그럼 OTT에 꼭 와서 봐야 되니까 네. 전체적으로 쇼츠를 재밌게 봤으면 이 전체를 다 봐도 재밌게 그러니까 풀 경험에 대한 패키지가 조금 더 필요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뭐 비슷하다 같은 거 하면 딱 미팅만 하고 네. 계약하려고 만나고 하고 그쵸.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네. 똑같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예전보다는 더 많이 기획을 하고 그게 이제 여기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도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네. 네. 왜냐면은 아무리 뭐 이제 뭐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다 시대가 와도 네. 실제로 즐길 만남이. 거랑 뭐 오감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랑 다르니까 네. 약간 이제 뭐 이런 비슷하다 같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켓 같은 행사도 제가 보기엔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그럼 이제 요소를 좀 넣으면 요소들? 더 넣으면 네, 그런들을 더 강조하고 그 네. 외의 요소들은 당연히 이제 온라인이나 네. 그런 이제 외부적으로 많이 빠지게 되지 않을까? 네. 그 넷플릭스가 그런 걸 되게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넷플릭스 보면은 저희 나라에서 오프라인 이벤트 같은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뭐 새로 방송이 나올 때. 네, 새로 방송이 나올 때 뭐 오징어 게임 체험존, 뭐 지옥 체험존 네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온라인으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오프라인으로 해야지 현장에 가서 그걸 해보고 그러면 느낀 거에 대해서 또 콘텐츠를 재창작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똑같이 컨벤션에서도 그냥 컨벤션을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 다시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다시 이제 재창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기획들이 아무래도 10대, 20대들이 많이 오게 하거나
아니면 뭐 3, 40대들도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브이로그나 이런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그쵸. 그러한 활동들이 조금은 더 컨벤션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네, 질문을 저는 주시니까 네, 아까 발표 들으면서 그냥 뭐 미디어 그렇게 뭐 어떤 컨텐츠만 제작되는 게 아니라 그 배우들이 뭐 라방을 하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네, 이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와, 이런 시장,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약간 정적인 우리 컨벤션을 조금 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지금 되게 많이 들면서 네. 되게 생각이 복잡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 아, 오늘 너무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우리 뭐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고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없으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저희가 네. 또 뭐 다음 기회라도 한 번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을 또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